예, 고맙습니다. 예, 짧게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용문 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의 부교수로 있습니다. 저 이름은 이성직 교수고요. 동시에 또 이제 제 연구소의 이제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한국 ADHD 협회를 창립했어요. 제가 기국을 2010년도에 기국을 했는데, 원래 교수 되려고 했던 목표가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남느냐,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들어오느냐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 삶에서, 남은 삶에서. ADHD, 아동 청소년 교육하고 인권. 그 다음에 CBT를 더 어떻게 한국 사람한테 맞도록 개량하고 또 개발하고 이제 수출까지 지금 중국하고 미국으로 역수출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의 시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국내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지. 책을 한 권 쓰더라도 중국을 봐야 되지. 우리끼리 여기서 보글보글해 싸우면 안 된다고 이제는.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으로 팔아먹을 시대가 왔다고 이제는. 그래서 치료 개발하고 전문가 양성이 제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올해 3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기국했을 때 2010년도에 도메인을 3개 샀어요. ADHD 도메인을. ADHD Adult Korea, ADHD Korea Net, ADHD 코리아 컴인가? 지금 3개를 사서 계속 유지만 해왔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3월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ADHD 협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비행 청소년들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선진국하고 비슷한 추세로 가요. 비행 청소년들, 성격 장애들 많아질 겁니다. 경계선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협회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야 될지. 제가 미국에서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답은 애하고 붙들고 상담을 많이 한다고요. 그죠? 2010년도는 그랬어요. 기국해보니까. 지금은 서서히 이제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좀 협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해서 많이 조금은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 하는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ADHD 협회에 한번 가입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전문가 양성을 비행 쪽으로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종 학위는 저는 켄터키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에 케이트 차드란 분이 있었어요. 외상치료 대가죠. 외상치료 대가에 미국에는 외상치료 두 분이 성폭의 대가는 유펜에 이제 에드나 포어라는 교수하고 지금 듀크 대학교에 지금 퍼트리사 위식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퍼트리사 위식의 밑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저희 학교 켄터키 대학교 와서 제가 인지처리 치료를 배웠어요. 덕분에 이제 CBT하고 인지처리 치료는 유사한데 또 켄터키 있으면서 또 액트나 또 CBT의 대가들 또 워크숍을 많이 또 참여했고 켄터키는 상당히 CBT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CBT를 오랫동안 했는데 CBT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정신욕동이에요. 그래서 이 2개 치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맞도록 지금 계속 이론적인 토대를 지금 닦고 있고 철학하고 신경심리학 쪽으로서 가끔 이제 정서 기반의 인지행동 치료를 제가 워크숍을 하긴 하거든요. 아직은 이론적인 토대가 쫌쫌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은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석사는 이제 테네시 대학교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인데 ADHD 대가였어요. 그래서 ADHD 덕분에 이제 ADHD를 제가 접하게 되었고 막바로 이제 상담 심리학으로 가지 않고 미국은 이제 임상 경험이 없으면 또 이제 박사학위에 박사 어드미션 받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심리학은 한 500명이 지원하고 상담 심리학도 300~4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임상 경험이 있어야 이제 좀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석사 마치고는 이제 지역사회 비행기관에서, 청소년 비행기관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박사과정 가서, 박사과정 가서 이제 그룹홈이나 지역사회 멘탈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죠.
부모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청소년들은 잘 안 변해요. 그때는 청소년들이 안 된 줄 알고 포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청소년들은 문제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구가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의 부모 토양을 바꿔야 돼요. 예방 중심에. 지금 우리가 하던 사후 중심의 치료는 이미 선진국도 다 이제 겪었던 거고, 우리도 앞으로는 예방 중심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상담학회에서는 저는 지금 심리치료 분과에 총무이사하고 사리연구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상담분과에 정서행동위원장이고, 이번에 토요일 날 교사의 인권, 트라우마 제가 주제 발표합니다. 10시에. 교사들이 우배로 많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학생하고 부모들. 교권이 거의 이제 바닥이죠. 이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교권에 대한 어떤 회복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뭐냐 하면 부모들이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경기 서울권에는 청소년한테 맞는 엄마들이 많아요. 지방은 안 그렇죠. 지방은 아직 청정지역 아닌가요? 경기 서울권은 맞아서 제가 가정 방문에 개입을 많이 해요. SOS를 쳐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성공지상주의, 학벌주의로 가다 보니까 오직 공부만 잘하라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인품은, 인격은 사실 머리는 좋은데 사회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울릴 줄 몰라요. 전부 주제는 관계 주제예요. 군인들도, 관임 사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토양을 바꿔야 돼요. 부모들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해요. 근데 지금 뭐 애들 붙들고 이제 머리치료나 미술치료 일반화가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 기존의 어떤 성인들, 부모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대중교육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설은 여기서 마치고 인지행동치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이제 오늘 FM대로 하겠습니다. 클래식. 그리스의 어떤 스토아파, 에픽텍투스라고 얘기하죠.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동요, 고통이 일어나는 거는 상이나 사물,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 다 아시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뜻대로 잘 안 되죠, 근데. 그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네요. 아마 등록하는데 좀 어려우셨나 보네요. 예,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렇게 강의하다가 떨어지더라도 이해하세요. 놀라지 마시고. 느낌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침에 좀 웃자고요. 다 더운데 짜증나죠? 옆에 분 봐도 그냥 이유 없이. 냄새도 막 땀 냄새 나고 막 앉기 싫고 했대, 그죠? 용서하세요, 그분들은. 자, 사람들이 우리가 disturbance만, 영어로는 disturb 하면 혼란, 동요시키다, 이 disturbance 명사로는 심리적인 장애를 disturbance라고 해요, disturbance. 그럼 우리의 심리적인 동요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인지행동치료에서는 파워풀한 질문인데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약방의 감초처럼. 뭐냐면 해석을 보려고 어떤 질문을 자주 할 것 같으세요? 추측해 보시죠. 해석을 보기 위해 치료자가 자주 던진 질문. 예?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더 이제 고급스럽게. 일반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도 할 수 있죠. 치료자는 더 고급스러운 질문. 어떤 의미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이게 치료적인 언어예요. 일상 대화에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러면 기분 나쁘다 해요. 당신 사는 게 어떤 의미야? 하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지만 일상적인 언어하고 치료적인 언어는 구분해줘야 돼요. 친구 만났는데 상담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 재수없다 그래. 또 친구들이 상담하기 때문에 상담 받으려고도 하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지. 어쨌든 그래서 what does that mean to you?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es that mean to you? What does that mean to you? 니한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상당히 파워풀하겠어요.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What does it mean to you?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어떤 의미야?
이게 인지치료에서는 자주 쓰는, 물론 다른 치료에도 어떤 의미야 던져요. 근데 치료 우리는 알고 던져야 돼. 알고.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does that mean to you? 그게 니한테 어떤 의미일까? 해석을 해석을.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이 지나갔어. 말 안 하고. 근데 그게 니한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요때는 요게 낫겠죠. 근데 어떤 의미, 이 수준 높은 질문은 가끔씩 이제 하는 게 좋고 너무 자주 쓰면은 짜증내, 내담자들이. 한번 중간중간에 파워풀하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 동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원효대사. 원효대사 사건 아시죠? 설한지, 우한지, 실한지, 야산지, 정산지. 원효대사 유명한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일체유심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체유심조를 맘먹게 달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상담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상이. 만들어진다. 가끔 저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 양성하면서 전부 허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허상은 아니에요. 상당히 인간 중심, 정신 역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을 되게 많이 봐요. 치료적인 질. 그런데 인지치료 관점에서는 모든 게 허상이라는 점을 많이 얘기해요. 내 앞에 있는 대상은 허상이라고. 단지 해석을 해서 내 상에 비춰서 왜곡될 뻔일 수도 있고, 우리는 새로운 걸 볼 때 새롭게 객관적으로 못 봐요. 죽어도. 우리 속에는 과거에 누적된 경험이 있다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도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산은 산으로 못 보고 물은 물로 죽어도 못 보는 거라고요.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분이 벌써 저는 1초 속에 벌써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벌써 나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 시대에도 벌써 그런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얘기, 초월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보면은, 결론은 우리는 객관적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이 역전이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이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해석이라는 얘기, 결국은. 그게 올바른 긍정적인 해석이면 좋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이건 좋은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맨날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은 다 달라요. 물이 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이 반이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왜 사람은 팩트를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볼까?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매사를 볼 때 물이 반밖에 없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엄마 반이나 있네? 어디서 make difference? 어디서 차이를 낼까?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반밖에 없는 거하고 반이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행복할 때는 반이나 있을 수 있고 반이나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부족함을 느낄 때는 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생각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감정이 먼저일까? 감정이 먼저,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반밖에, 내 기분이 벌써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한 감정이 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생각에서 왜곡된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내 생각이 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먼저 가고 내가 감정이 일어날까? 그렇죠. 클래식에는 생각이 먼저라고 그랬죠. 인지행동치료 클래식에는 생각이 먼저고 감정은 일어난다. 부차적으로 설명하죠. 근데 실제로는 맞지는 않죠.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CBT 한계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때로는 몸에서 함의적 학습에 의해서, 어느 전 단계의 함의적 학습에 의해서 몸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의적 학습이란 말은 우리 몸으로 배운 거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기. 함의적 학습은 어린 시절 어느 전 단계 인지로 배운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몸으로 배운 것들. 이런 거 오래 가요, 치료에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못 빠져나오죠. 자, 일체유심조도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 가기 전에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어요. 밤에는 몰랐죠. 아주 달콤하게 물을 먹었어요. 갈증을 해소하는 물로.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원효대사가 그거를 먹은 물을 깨달았죠.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라는 거. 그게 A죠, A. 상은.
아, 눈 뜨고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네. 근데 C는 뭔가요? C. 결과는. 결과는 뭘까요? 결과에는 우리가 ABC에서 세 가지를 흔히 얘기하죠. 생각 말고 감정, 그 다음에 또 행동, 그 다음에 또 생리적인 반응. 이 내 먹은 물이 해골바가지 물이었네. 봤잖아요. 이것도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ABC에서 B를 적으라 그러면은, 해골바가지 물 먹었네.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 같으면 뭘 쓰실래요, 거기? 네? 왜 저 물을 먹었을까? 먹지 말아야 될 물인데? 재밌는 게요. 생각, 감정 구분 못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안 배우는가, 생각, 감정을? 진짜 어려워요. 제가 워크숍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매해 생각, 감정 어려워하는 분들이 또 많아진다는 거. 제 착각인지 몰라도. 원효대사가 자기 먹은 물을 깨닫고 나서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행동은. 그렇죠. 토하겠죠. 생리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감정은요. 감정은 어떤 감정 느낄까요? 감정은. 원효에 이게 우리 내담자를 이해하려면 되게 공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감이란 말은 그 사람의 감정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처한 입장하고 시대적 배경 다 봐야 돼요. 내담자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뭐 하는지 다 봐야 된다니. 이 사람을 정확하게 최대한 내담자를 공감하려면은 이 총체적인 이 사람의 입장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효가 그때 느꼈을 감정은 어떤 감정? 그냥 구역질, 불편함. 물론 불편함도 감정도 아니지만은요. 그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원효는 그거를 추측해 보실래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으세요? 시대적 배경을 다 봐야 돼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내가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해. 유학 가려고 큰 스님한테 다 절하고 인사하고 여행비도 받고 몇백만 원씩 이제.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갔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은? 그때는 분명히 위생 상태는 위생시설이나 이 방역 문제, 역병, 사람 죽는 게 다반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학 가기 전에 벌써 세대했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감정일까?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구역질 하는 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구역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구역질 한다고. 토하는 거는. 그럼 그때 살기 위해서 구역질 했으니까 그때 느꼈을 감정은 뭘까? 죽음은 무슨 감정이니까 그럴까? 두려움이죠. 맞아요. 대부분 그까지 안 가. 워크숍을 해봐도 그때 느꼈을 감정이 뭘까 하면 두려움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신기할 정도로 그까지 못 가더라고. 그걸 보고 나가빠지고 구역질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에는. 그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생리적인 반응은 구역질일 거고 감정적인 결과는 두려움 느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은 뭐였을까? 생각을 재밌는 게 인지치료 오래 해보니까요. 생각을 고치든 안 고치든 수정하든 수정 안 하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 그 자체를 아는 게 상당히 통제감을 가져요. 그것 자체만 해도 불안이나 우울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신기해. 굳이 수정 안 들어가도 사람들은 이 감정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하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벌써 뭐가 생기냐면 예측성이 생기고 통제감을 느껴. 왜? 원인과 결과를 알면 사람들은 덜 불안해. 항상 사람들은 불안한 건 뭐냐면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놓이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이러면은
벌써 어떻게 대체할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머물 수도 있지만 훨씬 달라져. 우리가 내가 우울하고 불안할 때 왜 불안한지 왜 우울한지 모를 때 사람은 힘든다고요. 이 모르는 실체를 모를 때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요. 그 사람마다 이제 불확실성의 탈러런스, 견디는 게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죠. 외상 경험 많은 사람은 이 탈러런스가 낮아 또. 외상 경험이란 말은 아웃 컨트롤, 통제밖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매사를 다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썩은 물이잖아. 이렇게 대답한 사람 많아. 먹지 말아야 될 물이잖아. 많아. 요게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걸 교과서에서 못 배운다고. 대부분 여기서 ABC에서 첫 단추를 깨갖고 이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못 찾다 보니까 뒤에 진도가 못 나가. 전부 겉도는 상담을 해버려. 내담자들도 못 찾고 치료한 치료사들도 못 찾고 찾아서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는 게 중요해요. 수정, 아까 말한 것처럼 알아도 벌써 통제감이 생기는데 찾지를 못한다고. 원효대사가 추측해보세요. 누가 뭘 생각했을까?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을.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 그 대답이 안 나와.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실제 상담에서도 내담자가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하지만은 그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을 못 찾는다는 얘기지. 대부분. 치료자도 못 찾아. 치료자가 그걸 못 도와주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회기 할 거를 20회기, 30회기, 1년을 질질 끌고 간다고. 핵심 신념을 그냥 10회기 미만에서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거를 30회기 하고 나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내담자 입에서 나오는, 내담자 입에서. 그 10회기 할 걸 30회기 한다고. 10회기 하면서 쫌쫌하게 감정도 처리하면서 인지적인 명료함, 통찰도 일으키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30회기, 40회기 할 필요 없이. 그런데 초심자들은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쭉 갈 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로드맵이 없어서 그렇고, 질문이, 파워풀한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군더대기 질문하고, 일명 준마 반응도 많이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준마 아시죠? 준마 반응? 아줌마 반응. 그 자리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담대학원 안 나와도 옆집 아저씨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말들. 그거는 전문가로서 돈 낭비라고. 그 자리에 아까 치료적인 언어하고 일반적인 언어 구분해야 된다고. 슈퍼비전을 많이 못 받은 분들 이제 우리가 경기 서울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상담을 15년, 20년 했는데 전부 준마로 하고 있어요. 본인 상담 되게 잘한 줄 아는데 들다 보면은 전부 막 뭐랄까 공고하는 거 충고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하죠? 설교 말고 뭐라 하죠? 권면한다 그러나? 예. 어쨌든 이제 원효대사 그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도 사실 있어요. 신기하게 동서양 공부해보세요. 철학을. 참 신기해. 똑같아.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 우리 속에 내재화된 알을 옳고 그른 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도 우리 속에 있고 우리도 벌써 맹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을. 동양에도 보면 서양에도 보면 플라톤부터 해서 소크라테스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 그게 이제 어원이 에듀케이션 어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에듀케이션이에요. 선문답이 그런 게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결국 그거예요. 아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아이가 나오는 걸 도와주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내담자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건강한 생각, 건강한 판단을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요즘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철학자들이 많이 고민했던 얘기예요. 동양의 맹자 같으면 우리 속에는 4가지 사단 얘기했거든요. 사단 일명 4가지 싸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싸가지 없으면 욕먹는다고. 그리고 내담자한테 4가지 중에 위배된 거 없나 많이 물어봐. 싸가지 없는 행동. 분명히 뭔가 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진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본성, 서양, 동양 할 거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 인간 보편 타당한 진리는 있다고 좀 생각 들어요.